예, 안녕하십니까. 콘따구리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좀 하는데요. 플라이애쉬나 고로슬래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시멘트를 대체해서 같이 아니면 혼합해도 될까, 이런 질문이 많아가지고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하게 됐습니다. 플라이애쉬나 고로슬래그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혼합 비율에 대해서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플라이애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죠. 플라이애쉬는 이런 발전소에서 터바인을 돌려서 전기를 얻기 위해서 만든 유연탄을 떼는 거죠. 떼다 보면 이제 바닥에 가라앉는 것도 있고요. 하늘로 날아가는, 이게 플라잉하는 애쉬, 그래서 플라이애쉬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혼화지로서 쓰고 있고요. 또한 고로슬래그 미분말,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뭐냐면 제철소에서, 고로가 있는 제철소에서 선처를 뽑아내고 나서 위에 찌꺼기, 슬래그라고 하는 것이 찌꺼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라이잉하는 애쉬 연탄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규격화된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일반 폐기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물에다가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섞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이죠. 혼화재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료에는 혼화 자이하고 제이가 있는데요. 혼화 자이에는 미네랄 애드미스트라라고 그러죠. 사용량이 많아서 콘크리트나 몰탈 제조할 때 용적 개선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플라이애쉬나 고로슬래그가 거기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파우더를 얘기하죠. 이런 혼화제인 플라이애쉬는 시멘트랑 좀 다릅니다. 시멘트는 물하고 섞으면 바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나 플라이애쉬나 고로슬래그는 물하고 바로 섞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랑 반응하냐면 이렇게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는 CaOH2랑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이애쉬랑 고로슬래그가 무슨 차이냐?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응시키면 거기서 CaOH2가 화학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CaOH2하고 플라이애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멘트하고 반응해서 나온 CaOH2를 소진하면서 쓰게 되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포졸란 반응이라고 하고요. 또 약간 고로슬래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CaOH2가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소진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촉매작용 개념으로 해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안 쓰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거의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피막을 벗겨주는, 그러니까 반응성 있게 물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산화칼슘이 쓰인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잠재 수경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여기 포졸란 반응하고는 좀 다르게 하고요. 이러한 혼화재료 사용량은 실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한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시험 결과나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쓰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부분입니까? 애쉬하고 고로슬래그는 찌꺼기잖아요. 슬래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료에 대해서 품질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메가파스칼을 만들어 놨더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편차에 의해서,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뭐 39, 41 이 정도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고 하면 플라이애쉬나 고로슬래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편차를 나타내겠죠. 40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표준 편차가 뭐 35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45가 나온다든지 들쭉날쭉 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쓰는 데는 한계점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우리가 호층 강도를 해가지고 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값 자체가 표준 편차 범위가 크다고 하면 사용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많이 혼용해서 쓰는 데는 제약이 없다라고 하지만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히 특별한 부분에서 좀 제약 조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빙화학제가 그러니까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노출 등급이면 동결융해에 대해서 우리가 EF1부터 EF4까지 있잖아요. 이 EF4에 해당되는 거, EF4 조건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여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에 반복작용해서 노출되는 콘크리트. 그래서 우리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제빙화학제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플라이시나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서 취한해서 사용하는 경우 일정량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얼마큼이냐? 그런 경우에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그러니까 플라이애시 같은 경우에 25% 이상 넘지 말으라는 거죠. EF4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 같은 경우에는 50%를 넘지 않으라는 겁니다. 그럼 플라이애시나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제한이 없다 그러는데 여름철 그 다음에 그 매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플라이애시 같은 경우에 대략 30% 뭐 극단적인 경우에 35%까지, 일본에서는 40%까지 쓰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쓸 수는 있으나 어쨌든 제약 조건 없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뭡니까? 잠재 수경성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대체해도 돼요. 시멘트를 대체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도 아까 같은 표준 편차 범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50% 정도까지 사용하고요. 실제적으로는 60%, 70%까지 사용한 사례들이 있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EF4 조건에서 보듯이 플라이애시는 2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50%까지 제약 조건이 있는다는 거고요. 혼합해서 쓸 경우에 이런 범위가 있지만 50이나 30% 이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중 콘크리트가 작년 연말에 바뀌었죠. KCS 142040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일종 보통 포틀랜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플라이애시 시멘트나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 조건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겨울철에는 온도 조건이 낮잖아요. 온도 조건이 낮다는 건 결국 강도 발현이 더디다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이애시나 고로슬래그를 써가지고 강도 발현이 늦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이런 제약 조건을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한중 콘크리트의 사용 시 그런 콘크리트에서 혼화제의 최대 사용량은 얼마큼이다. 자, 아까 범위랑 EF4랑 다르죠. 자, 플라이애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 고로슬래그 미분말 같은 경우에는 30%입니다. 두 개를 만약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플라이애시 사용량은 최대 15%로 제한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섞어 쓴다 하더라도 30%를 넘지 말아라는 겁니다. 언제? 한중 콘크리트라는 거죠.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라 특수 콘크리트인 한중 콘크리트입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기온이 낮아서 강도 발현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러한 제한 조건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플라이애시나 고로슬래그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시멘트를 대체할 경우에 혼합량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없다. 그러나 EF4 같은 조건, 그러니까 그것도 추후에 동결융해에 관련된 조건이 EF 조건이죠. 그래서 1, 2, 3, 4 중에 EF4 조건일 경우에 제한 조건을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번에 KCS 142040의 한중 콘크리트 적용 시에 특별히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라이애시나 고로슬래그 미분말 또는 두 개를 혼합한 조건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특수한 경우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